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선 책방 1호 책방입니다. 이 배경 좀 당황스러우시죠? 잠시만 숨 좀 돌리고. 제가 이 서재 책을 좀 정리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주기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좀 대량으로 제가 갖고 있는 책을 많이 중고로 판매도 하고 좀 처분도 하고 좀 전반적으로 좀 책장 정리, 서재방 정리를 하고 있고요. 책을 좀 정리를 이렇게 풀어놓고 정리를 하면서 또 어떤 컨텐츠로 또 책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막 이 책 나한테 정말 좋았었지, 맞아 이 책 하면서 그 책을 읽었던 그 당시 뭐 그런 그 감각, 뭐 경험, 뭐 분위기, 또 같이 읽었던 사람들 막 그런 스멜까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면서 그냥 이 방구석에서 발견한 인생책 10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막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책을 좀 찾았거든요. 근데 결국 못 찾은 책도 있고 해서 다음에는 이제 2탄으로 좀 찾아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한 권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그냥 뭐 순서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종교전쟁. 부제가 종교의 미래는 있는가입니다. 무신론 과학자 장대익 교수, 유신론 신학자 신재식 교수, 그리고 불가지론 종교학자 김윤성 교수, 이 3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계속 서신을 주고받은 책이에요. 리처드 돈키스의 약간 폭탄 같은 책 만들어진 신, 그 책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무신론 논의가 많았고 안티 기독교 관련된 뭐 기독교 비판 이런 논의들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는 뭐 10년 전쯤에 이 책을 이제 미리 좀 읽으면서 그때는 굉장히 좀 많이 충격이고 좀 부들부들했었죠. 특히나 이 무신론 과학자의 거침없는 이 기독교 비판, 특히나 유신론 비판 이런 이야기들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너무 놀랍고, 그리고 또 유신론 신학자의 굉장히 또 합리적인 답변들, 반응들, 또 뭐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또 중간에서 약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교학자가 또 종교학의 맥락에서 종교의 쓸모나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서신 중심이기 때문에 무슨 이론서나 어려운 잘 안 읽히는 책이 아니고 그냥 쭉쭉쭉 잘 읽히는 책이에요. 출간된 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의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강한 유신론 비판책, 강한 무신론 비판책 이런 책들보다 다양한 입장이 얽힌, 특히나 또 실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 책으로 종교에 관한 뭐 입문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입니다. 이 책은 전에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프랑스 문학가 피에르 바야르의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는 독서 강박을 진짜 많이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북튜버 하면은 책 엄청 많이 읽을 것 같고 뭐 전문가일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 이 방송 보시는 누구나 북튜버 하실 수 있고 도전하시라고 말씀 전 자주 드리고, 실제로 영상 1호 책방 영상 보시고 북튜버 시작하신 분들이 몇 분 되셔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도 하시고 저야말로 되게 고맙고요. 그런 분들에게 필수 책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도 좀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심오한 좀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어서 이 책도 저에게는 인생책 중 한 권입니다. 그리고 호모데우스, 뭐 유발 하라리,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으로 아주 많이 이제 인기를 끌었던 유발 하라리 책이고, 저는 이 3부작을 같이 읽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호모데우스가 저한테는 가장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상상 이런 것도 많이 담겨 있고, 처음부터 자기의 관점을 주장하고 스토리를 끌어가는데 굉장히 박학한 지식과 되게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종교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좀 해체하면서 굉장히 좀 통합적인 그림을 그리는 빅히스토리에 관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책인데요. 다양한 비평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한테는 아주 재미난 스토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주 재미난 책이고, 특히나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 이런 맥락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전공한 신학과도 굉장히 겹쳐있는 맥락이어서 신학적으로 볼 때 또 재밌는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자의 책인데 에드워드 윌슨의 지구의 절반이라는 책도 재밌게 읽었어요. 최근에 기후위기가 굉장히 좀 이슈인데
이 책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후위기라기보다는 이제 멸종되는 동물들과 이 생명 공동체, 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 환경 파괴를 그만하고 지구를 보존하는데 지구의 절반을 생명, 그 생태계, 이 세계에다 내어주자고 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제안을 하는 책입니다. 에드워드 윌슨은 세계적인 이제 과학자잖아요. 뭐 개미에 관한 권위자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섭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 같고 인문학적으로 볼 때 통섭, 그러니까 과학 중심적인 프로젝트는 조금 비판도 많이 받는 것 같긴 한데 이 책은 이 진짜 거의 노년에 이른 이 학자가 얼마나 이 지구 생태계를 사랑하는지 정말 그 눈물로 호소를 하는 문장마다 너무 좋았고 특히나 멸종된 동물들에 관한 이 그림들이 막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호주 느시라고 하는 이런 새 그림도 있고 동물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에 관한 진짜 우리나라 그 지구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개라고 하더라도 되게 굉장한 다양한 개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전 세계의 숲에는 다양한 정말 곤충 동물들이 많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알았고 그리고 동물들이 너무나도 빠른 시일에 지금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 과학책을 일단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인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인류학, 고진화론을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상희 교수와 동아사이언스의 윤신영 기자가 같이 공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사이언스에 연재했던 일상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고인류학, 진화론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나고 맛깔나게 푸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난쟁이 인류 호빗에서 네안데르탈인까지 22가지 재미있는 인류 이야기. 실제로 진짜 인류의 기원이 어느 지역에서 출발했고 그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 종과 이웃이었던 다른 종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맨 처음 그 인류들의 어떤 습성들 그리고 문화들 이런 것들을 발굴된 자료들이나 그런 화석 자료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나게 이 인류학자인데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이상희 교수는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인데요. 또 개신교 신앙인이기도 하고 해서 개신교 그 언론사 뉴스앤조이의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신학책을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 책도 있습니다. 네, 신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 네, 이전에 최고의 신학책 3권 중에 한 권으로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양 문명 근간에 새겨진 신의 흔적을 따라가며 표류하는 인류의 오늘과 내일을 탐색하다. 이 책을 통해서는 약간 상아탑에 갇힌 혹은 어떤 이 신학의 교회, 그리스도교 안에만 갇힌 신학이 아니라 이 인문학과 이 역사와 문화와 교류하면서 그 안에서 태동하는 어떤 신학의 뿌리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철학, 문학, 역사, 과학 정말 종횡무진 여행하면서 또 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얼굴들과 이 역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문 교양서로도 굉장히 충실하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신학의 뿌리나 신학의 맥락들도 볼 수 있고 사실 너무 두꺼운 벽돌책이어서 꼭 정독을 하지 않더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냥 한 계절 정도를 그냥 잡고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읽어나가도 굉장히 좀 많은 교양 지식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벽돌 신학책인데요. 네, 개혁파 교이야기라고 하는 신학책입니다. 신학자 중에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덜란드 신학자 페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20세기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고전 신학 혹은 굉장히 전통적인 신학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읽었어요. 이 책은 사실 4권짜리의 축약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겁다 진짜. 이런 이제 원서 이 4권 우리나라에도 4권짜리도 출간됐는데 저는 이 합본 한 권짜리 합본으로 계속 여러 번 세미나하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이 밑줄 밑줄에다가 이거 거의 모든 장이 밑줄이 닫혀져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책을 통해서는 정통 신학, 신학의 어떤 알맹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알맹이라는 것은 그늘이 있을 수 있고 양면성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신학의 뿌리가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볼 수 있었고 신학은 사실 어떤 학문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문의 근원이 무엇인가 학문 혹은 스터디 뭐라고 하나 지식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 통합되는 그 밑 근간에 위치하는 방법론이 무엇인가 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좀 뭐 세미나 스터디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하면서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인문 교양 책 뭐 3권 정도가 있는데 이 책도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 정혜진의 적정 심리학. 이 책은 또 따로 자세하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3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며 12,000여 명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었다. 진짜 뭐 좀 말이 필요 없는 책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고치고 치료해준 책이고, 저도 많이 좀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좀 치유를 받고 관점도 많이 바꾼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가 크시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도 어쩌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도 있습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 책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에 소속된 김수석 교수의 책인데요. 사회역학, 보건역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독특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개인들 갖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참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원인을 찾아가고 어떤 실태 조사를 하고 통계를 계속 내면서 사회가 안고 있는 질병의 어떤 원인, 그 원인의 원인까지 좀 복합적으로 혹은 좀 폭넓게 바라본 책이에요. 역학하면은 무슨 종교, 무슨 사주 역학, 명리 역학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학이 아니라 이 사회를 어떤 역학 관계 안에서 굉장히 좀 치밀하고 복합적으로 보는 책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질병의 문제, 그리고 개개인 처한 불행의 문제, 그런 개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 아주 작은 습관 이런 것까지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회 역학적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속한 어떤 지역 혹은 어떤 직장의 문제 아니면 학습의 문제 이런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의학과 이 사회과학이 만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책이네요. 출판의 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장은수 출판 평론가의 책인데, 세계 출판이 최전선에서 배우는 미래 출판 전략이라고 하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출판에 관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얽힌 이 한 권으로 출판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포인트로 이제 얻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 책은 발견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책은 무수히 쏟아지고 1인 출판이나 소규모 출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책을 발견시키고 독자들과 연결시킬 것인가가 앞으로 지금 이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화두이고, 출판 관련된 책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막 이곳저곳에서 뒤져가지고 이렇게 오늘 10권의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친 인생책 10권을 소개를 체력이 떨어지네. 10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단 한 권의 인생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못 고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생책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인생책에 관한 욕망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허세 욕망? 내가 이 정도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다, 나 봐라 하면서 막 그런 어떤 아우라를 뽐내고 싶은 그런 사실 그 욕망도 있는 것 같고, 저도 그거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과거에 읽은 책 중에서 흑역사 인생책도 많이 있죠. 사실 시크릿, 긍정의 힘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그냥 솔직하게 그런 욕망이나 허세까지도 인정하면서 지금 자기를 만든 인생책을 각자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목록을 보시면 용도사라는 사람의 독서 성향이나 어떻게 보면 편향성 아니면 어떤 부분에 굉장히 충실한지, 어떤 부분이 단단한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인생책이 10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켜보시면서 이력책방에서 또 만들어가는, 저와 이 방송을 보시는 당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책에 관해서 관심이 또 가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책 리스트를 좀 남겨주세요. 저도 참고해서 또 함께 또 컨텐츠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좀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책 정리 좀 하고 좀 들어갈게요. 이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나. 여러분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